Hey everybody, it's Barack, and I am here with my good friend, Attorney General Eric Holder, because we're facing an existential threat to our democracy, and we need your help. Right now, in states across the country, like Texas and Florida, these extreme conservative politicians are announcing and acting on plans to slice and dice House districts with the goal of preserving their own power while diluting the voting power of communities of color. They're doing the same thing in Ohio, trying to give one-party control over almost 90% of congressional seats. 권력자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국민을 듣기보다 투표소가 열리기 전에 그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체제의 정당성은 어디까지인가?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같은 주에서는 선거구 경계선이 그려지고 있다.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가 정치 무대에서 지워질지를 결정하는 경계선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나 그래프 속 숫자가 아니다. 이는 전체 커뮤니티의 문제다. 일찍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투표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하는 위험에 직면했다. 그들의 참여가 힘을 잃을 위험이다. 수년간 직접적인 대립을 피해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치 무대에 재등장했다. 그의 곁에는 에릭 홀더 전 미국 법무장관이 함께했는데 그는 시민권 수호를 위한 법적 투쟁의 중심 인물이다. 어조는 긴급함을 담고 있으며 거의 저항을 촉구하는 듯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오바마는 말한다. 강한 표현이다. 선거 유세용 수사가 아닌 긴장 상태에 놓인 국가에 대한 진단처럼 들린다. 그는 주 이름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의원들이 시행해온 관행을 지적한다. 그리고 비난한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소수자 투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구를 재편성하고 있다고. 화면에 비친 이미지는 다채로운 지도들이다. 퍼즐 조각처럼 잘리고 재편된 선거구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밝힌 목표는 분명하다. 단일 정당이 의회 의석의 거의 90%를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다. 어떻게 의회 내 거의 모든 목소리가 실제 투표 결과 대신 지도 위에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대조를 위한 저널리즘 기법이 등장한다. 그래픽이 표시되는 동안 우리는 얼굴들을 본다. 공장 노동자들, 대학생들,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들. 각 얼굴은 무의미해질 위험에 처한 한 표를 상징한다. 오바마와 홀더는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략이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고발한다. 투표함의 심판을 마주하기보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에릭 홀더는 말한다. 이는 여러 주에 걸쳐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각 주마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분열된 지역사회와 인위적으로 조작된 다수 의석, 전문 용어로는 게리맨더링이라 불리지만 수백만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 하나다. 투표가 더 이상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느낌. 나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선거정의 요구 현수막이 걸리고 학생들은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행진하며 지역 지도자들은 작은 임시연단에서 연설한다. 거리에서는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결정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닫힌 사무실에서 내려진다. 이 대조는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오바마는 선거가 통제되고 집권 세력이 야당을 억압하여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국가들이 존재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미국이 이러한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모델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지적합니다. 그 등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가 과거 비판했던 정권들과 비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규모다. 국민이 자신의 투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계약 자체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된다. 이는 도덕적 문화적 위험이다. 에릭 홀더와 함께 녹화한 영상에서 오바마는 직접 호소한다. 재정적 지원과 행동을 촉구한다. 그는 이런 싸움을 위해 조직을 만들었음을 상기시키며 지금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한다. 연설은 거의 교육적인 어조를 띱니다. 내년 선거와 그 이후 선거에서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한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초기 경고와 비판의 고조 이후 반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대립도 쇼로 만드는 데 익숙한 인물로
버락 오바마를 자신의 연설에서 주요 표적으로 삼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집회에서 충성스러운 청중을 상대로 그는 오래된 유령과 이미 반박된 이론들을 되살리며 선거 사기 혐의를 고집하고 전임자가 과거 선거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의 어조는 끊임없는 도발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발 이상의 전략이 있다. 트럼프는 선택된 적의 가치를 이해한다. 오바마를 겨냥함으로써 전직 대통령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그는 현재의 혼란과 대비되는 안정이라는 미국인의 상상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과 맞서고 있다. 오바마가 민주주의를 옹호할 때마다 트럼프는 아이러니, 조롱, 심지어 개인적 모욕까지 동원해 배팅을 높인다. 이 쇼는 공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하고 제도적 관용의 한계를 시험한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공화당 대통령은 정치적 취약한 순간을 이용해 오바마에 대한 암시를 던지며 존재하지 않는 사기, 은밀한 조작, 심지어 음모론 연루까지 비난한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발언들이 계시된 진실처럼 들린다. 반대자들에게는 트럼프를 둘러싼 수사 자체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들린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대신해 논쟁은 개인적 공격과 정당성 부정서사로 옮겨간다. 시청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통치보다는 상대방의 평판을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선거가 길 선택이 아닌 전쟁터로 변모했을 때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증거도 없이 오바마가 선거를 조작했다고 반복하는 만원 집회가 열립니다. 다른 쪽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혼란과 피로를 토로하는 인터뷰가 이어진다. 미시간주의 한 젊은 여성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연설이 국가에 대한 진지한 대화라기보다 쇼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한다. 이 토로에는 점점 커지는 감정이 담겨 있다. 비난이 대화를 대체할 때 민주주의는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각 비난마다 결과가 따른다. 트럼프는 이미 오바마에게 외교 정책의 붕괴, 경제 위기, 심지어 그의 행정부 훨씬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 시도했다. 놀라운 점은 여러 경우에서 그가 비판하는 바로 그 결과들이 후에 자신의 성과로 삼으려 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역설이 눈에 띈다. 그는 공격으로 정당성을 부정하지만 나중에는 승리로 주장한다. 이 대립이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은 고조된다. 그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찢어낸다. 오바마의 출생에 대한 음모론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선거 유세장에 등장한다. 이미 수없이 반박된 그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강력하게 부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존재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이 논의를 다시 불러온 트럼프는 과거의 원한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서사를 재구성하려 한다. 이전에는 개인적 대결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임이 분명해졌다. 오바마는 제도를 옹호하며 가치를 보존하려 한다. 트럼프는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재구성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우파 대 좌파의 대립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정의에 대한 충돌이다. 나라는 마치 매일 연설과 소셜미디어 헤드라인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한 듯 분열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 국제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 관측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미국 제도적 신뢰도의 가속화된 붕괴로 묘사한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양극화를 취약성의 신호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본다. 거리로 돌아가면 위기의 인간적 초상이 더욱 선명해진다. 교통소음, 사람들의 분주함,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일상.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불안정이 추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미 가정안, 주머니 속 가족 대화 속에 스며들어 있다. 올해 정치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슈퍼마켓. 한 어머니가 두 아이와 함께 진열대를 돌아다닌다. 카트에는 물건이 거의 없다. 그녀는 설명한다. 모든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요.
정치적 결정들이 제가 매주 사는 물건의 가치를 바꾸고 있어요. 마치 제 투표권이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하는 동시에 제 임금이 더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토로에는 경제와 정치가 얽힌 위기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휴게소에 멈춰선 트럭 운전사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주간 고속도로 운행을 포기하겠다고, 다른 이들은 이 직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된다는 건 내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관련이 있다. 의회를 장악한 이들이 관세, 운송, 계약을 결정하는데 이 모든 게 내가 운반하는 화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50대 운전사가 설명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분노가 묻어났다. 이 말은 무력감을 요약한다. 정치적 분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직업들조차 결국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오하이오주에서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쟁은 좌절감으로 가득하다. 한 대학생은 말한다.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한 정당이 선거가 열리기 전에 이미 의석의 거의 90%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게 남은 게 뭐겠어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항상 지도록 규칙이 바뀌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학문적 분석이 아니다. 투표가 시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된 좌절감이다. 독립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젊은 층의 선거 참여율은 올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다. 질적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결과가 이미 정치적 거래로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소도시의 모습에서 우리는 건설 노동자들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제는 단순히 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국가가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다. 뉴욕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간접적인 검열을 호소한다. 이전에는 사회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기관들이 이제는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다. 한 문화기획자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후원사들로부터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여를 꺼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처럼 심했던 적이 없어요. 두려움이 방정식에 포함된 거죠. 예전에는 창의적 자유를 고무했던 민주주의가 이제는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적 차원도 더해집니다. 인터뷰에 응한 심리학자들은 정치와 관련된 불안 증례가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우정이 깨지며 정당 선택으로 인해 관계가 긴장된다. 다양한 공존의 장이어야 할 민주주의가 상호 불신의 장으로 변모한다. 그 결과는 정신건강지수 하락, 지친 시민들, 젊은이들이 정치를 끝없는 전쟁이라 묘사하며 사소한 대화에서도 편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이 계약 협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의회가 선거구 조작으로 진출한 한 정당에 장악되면 협상력은 약화됩니다. 우리 대표자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석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죠. 라고 한 노조 지도자가 설명한다. 이 발언은 정치적 왜곡이 사회 계급 간 힘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방식을 드러낸다. 불공정함에 대한 감정은 시위의 연료로 변해간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청 앞에 모여 목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보도에는 밤 장면이 담겼다. 젊은이들이 촛불을 밝히며 추모하고 노인들이 깃발을 휘날리는 모습이다. 이것은 대립의 장면이 아니라 저항의 장면이다. 이러한 양극화로 특징 지어지는 올해는 전례 없는 제도적 도전도 안고 있다. 학교들은 시민 교육 가르치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육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육적 딜레마는 정치가 더 이상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주제가 아니라 교실까지 침투하는 그림자가 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많은 분열 속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미국 공공생활의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가 투명하고 감사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 교육을 확대하여 새로운 세대가 민주주의가 완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어가 필요한 협약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화하의, 즉 정치적 적대자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구조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용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상반된 열정을 집중시키는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버락 오바마는 경고를 울리고 자신이 근본적이라 여기는 가치를 되살리려 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대립과 충성스러운 지지층의 동원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여전히 고민하는 한 국가의 정신을 형성하는 선택들이다. 국경을 넘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도자들이 미국의 취약성이 전략적 재편의 기회를 열어줄지 계산하고 있다. 한때 글로벌 신뢰의 대명사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경계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동시에 변혁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올해는 신뢰가 산산조각난 해로 기억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시민들이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공동의 협약으로 재확인하기로 결심한 집단적 각성의 이정표로 남을 수도 있다. 운명은 아직 열려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장의 순간을 넘어 국제 정세를 형성하는 궤적을 관찰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이 걸어온 길은 개인의 선택이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균형까지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정세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들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독점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도가 열어놓은 성찰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콘텐츠입니다. 고정된 댓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기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토론의 장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널리즘은 성찰하고 질문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